투자를 단순화시키라. 이 점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또 선택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선택이 사실상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이 달라집니다.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. 근데 이런 것들 모두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산더미보다 많아요. 너무 복잡합니다. 여러분들 한 번에 가끔씩 선택을 하다 보면은 상관없지만 이 너무 자주 선택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. 살면서 바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은 뭐 A와 B를 둘 중에 선택하면 하나는 좀 틀리게 돼 있어요. 한 가지는 좀 틀리게 돼 있고 한 가지는 맞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선택을 자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틀리는 횟수도 많아지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또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과정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루의 선택을 자주 하다 보면은 선택 사항을 자주 하다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.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선택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. 하루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, 뭐 아니면 일주일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주식 중에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것이 바로 단순화 모델이다.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.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인데 주식 종목이 코스피, 코스닥 합쳐서 2,000개가 넘어요. 2,000개 너무 많죠? 단순하지 않습니다. 복잡합니다.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. 너무 복잡한데 단순화된 그 하나의 원칙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간추리는 것도 쉽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언제 또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다 보면은 힘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도 잘 안 나와요. 실제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모든 요인을 다 고려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 두세 가지만 딱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더 점수를 높게 채점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두고 가장 높은 점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태인들의 성공이 이 단순화 모델의 성공 사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사물의 현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골라내는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핵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압승 역시 단순한 모델의 바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이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가지, 20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압축화된 핵심적인 기준만으로 단순화시켜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오늘 볼까요?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. 지금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. 항상 삼성전자 굉장합니다. 250만 원 넘어서 254만 3천 원. 바로 7월 14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. 현재는 약간 뭐 눌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계속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70년대 후반 이후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경영 방침을 실천한 단순화 모델의 성공 사례입니다. 그래서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. 그룹사별로 각 회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경영 노력을 집중시킨 이렇다는 것입니다.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. 못하는 걸 괜히 어중이 떠중이 하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, 핵심 분야, 핵심 사업에 노력을 집중하자라는 것이고요.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중요성에 의거해서 요점식 공부를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만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. 만점 받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한 97점만 돼도 1등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논리적인 이런 적합성에 의거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펀더멘털을 가진 주식.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좋은 주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
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상으로 중요성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단순한 모델은 무조건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는 이런 결정 모델인 것입니다. 머리가 좀 복잡하면은 결정 시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인을 누락시키는 과오까지 저지를 공산이 커요. 자, 그러면은 차트상에서도 단순화 모델을 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단순화 모델이냐면은 삼성전자다. 근데 이거 일봉인데요. 일봉 너무 짜잘하고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. 그쵸?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화 시켜서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. 월봉.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1980년부터 이렇게 삼성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뭐 3,000원이었어요. 3,000원. 1981년에 3,000원. 3,090원이었는데 이렇게 250만 원까지 올랐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제 뭐 이런 부분들 큰 흐름 보기에는 월봉이 가장 편하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거래량도 한 달 동안에 바로 그런 기준들이 나옵니다.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딱 눈에 띄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매수 타점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. 월봉 같은 경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월봉 한 개가 20개 일봉을 압축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달이 뭐 30일이지만 실제로 시장이 열리는 날은 20개에서 23일이죠. 나머지는 주말, 공휴일 뭐 이런 것들 많아요. 뭐 그리고 명절 같은 것도 껴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일봉이 20개에서 23일 정도의 일봉이 바로 월봉 한 개를 만든다.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압축시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압축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, 한 달간의 모든 정보를 담은 월봉을 구성해서 상당 기간 동안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. 장기간의 주가 변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봉은 그 날짜의 모든 정보가 담겨진 이 가격 변화 정보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봉 20개가 합쳐서 모든 정보를 월봉 한 개에 품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월봉은 믿어도 좋은 압축 단순 모델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또 이런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량이 특히 그런데 거래량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세력들이 거래량을 속일 수 있어요. 어떤 거래량을 속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살 수도 있어요.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상승 흐름의 기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 거래량을 한꺼번에 세력이 많이 살 수 있어요. 하지만 세력이 좀 머리를 쓴다고 한다면은 분할해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방에 뭐 만주 10만 주를 사기보다는 10만 주를 살 거예요. 세력이 10만 주를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죠.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것들. 근데 이것이 한 달 전, 두 달 전과 비교해보면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속이기 힘들거든요. 한 달 동안에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판단할 때 월봉을 판단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전달보다 한 달 전, 두 달 전보다 거래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또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.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좀 많이 튀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수의 포인트다.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런 것들이 압축에 대한 거래량, 세력의 매집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지금 월봉상 차트에서 다음 달에 시세 분출이 예상된다면은 그 다음 달에 일어날 단기적인 속임수와 함정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월봉까지 속이자고 한다면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. 세력 입장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써집니다. 세력도 이 돈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있을 거고 밑에 수하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들 시간이 다 돈인데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이 월봉상의 거래량까지 속이게 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월봉까지 속일 수 있을 만한 속임수가 작용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.
이 점을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래서 주가 변동의 수많은 사례를 겪으면서 반복하게 느끼는 점이 이제 될성 부른 주식은 월봉 차트에서 이미 그 조짐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단순한 모델의 핵심적인 사례가 월봉이 되겠다라는 점이고요. 물론 100%는 아닙니다. 세상에 뭐 100% 맞추는 예측 모델이 있지는 않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신의 영역이기도 하고, 하지만 뭐 어리석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들이,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화시키는 것들, 보다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큰 추세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 특히 거래량은 월봉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큰 상승 추세를 우리가 가늠하고 접근할 수 있다.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. 이때도 2010년에도 2011년에도 거래량이 엄청 는 적이 있었죠. 계속 줄어들다가 이때가 바로 매직 포인트가 되겠죠. 이때가 바닥이 됩니다. 그리고 튀어오르고 또 거래량이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튀는 바로 이 시점. 이 시점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. 차트상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로 나타나잖아요. 이런 부분들, 골든 크로스, 또 골든 크로스.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봐도 거래량이 튀는 것과 골든 크로스만 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